15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로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상승하며 무려 8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0.56% 오르며 최고치를 1.9포인트 남겨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3%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재정 긴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인 것도 랠리를 지지했습니다. 영국은 0.74%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1%, 0.93%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한 33만 2천 건을 기록하며 3주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주일 이동평균 건수도 34만 6,750건으로 전주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용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코레일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사옥 1층 대회의실에서 용산사업 대책회의를 엽니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엔 출자회사 30곳 대표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일째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 경신은 한 1.9포인트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줄어들면서 호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내 증시 선물옵션 종시 만기였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은 조금 있었지만 끝내 좀 소폭 오르면서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3일째 올라서 550선에 안착했는데요. 3년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550선에 안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한 8시 정도 미국 뉴욕에서는 갤럭시 S4도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네, 오늘장 개장은 1시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추천받는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전문가님의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가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짜놓고 치는 판입니다. 짜놓고 치는 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오버히팅 자체가 안 나오고 지금 오르는 부분 자체는 그대로 고용지표 호조 속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최고가가 연장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역대 최저치에 가깝게 내려오는 모습이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미국은 좀 더 상승 기반을 좀 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로는 35만 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건 33만 건이었죠. 그래서 감소하는 모습 그 전문가들은 증가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모습이 미국 증시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면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 사이클 자체가 미국은 상당히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바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유럽의 어느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스페인의 국채 입찰은 호조를 나타냈죠. 그래서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고용에 대한 악재 자체는 지금 상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ECB에서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비둘기파라고 하면 비둘기파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을 일으키겠다를 우리가 비둘기파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이런 모습, 그리고 강경하게 경기에 대한 수축을 좀 의미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체크를 하시고, ECB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대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상단 자체를 지금 오버히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었고, 지금은 고용지표 호조만으로도 이 부분 상승분 자체를 다 설명을 할 수 있고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현재 시점부터 밖으로 이제 오버히팅이 나온다면 그때는 1차적인 차익 실현 여부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갭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눌려주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고용지표 호재로 상승 마감했던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그래도 비교적 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럴게요. 코스피를 사야 될까요? 코스닥을 사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제부터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제가 좀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도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지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1980포인트 밴드를 지지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1978포인트를 내려오고 난 다음에 급속히 올라가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호재거리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금리도 동결을 됐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호재는 미국과 중국의 해바라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신에 미국과 중국의 호조를 좀 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하단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적이라는 말이죠. 거래량이 줄면서도 일단 지지가 나왔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매도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기관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적게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량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만 더 올라와주고 코스닥처럼 거래량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 다시 한번 더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코스피를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한적인 상승일 뿐이라는 걸 꼭 중요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단 같은 경우에 여전히 2025포인트를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음식료 업종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주가 핫토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상승 코스피 가능할 수 있겠다. 그동안 전기, 전자, 음식료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뭐 갤럭시 S4가 곧 네. 이제 출시가 이제 우리가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는데 이미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유출이 좀 됐고요.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무선 충전 관련주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RF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RF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2012년 결산 실적으로 매출은 2,7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4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결산 분기에 같이 실적을 보시면 1,100억을 기록을 했었죠. 그만큼 2배수가 넘는 실적이 어닝 실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RF텍이 주로 하는 일이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DMB 그리고 한 개 더가 바로 충전이었죠. 그래서 유선 충전 일을 하다가 지금 무선 충전까지 가세를 하면서 실적적인 성장을 좀 이뤄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 개 찾아보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안테나 부분이죠.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 같이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계속적인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트론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안테나와 바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면 지금 RF텍 같은 경우에도 안테나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 안에 무선 충전부에 무선 사업부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RF텍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종목군은 몇 개 안 되고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RF텍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견조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60일선에서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도 신규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120일선을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120일 동안 평균 가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지지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도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박수권에 해당하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무선 충전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RF텍의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8,400원 부분을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원까지 홀딩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이었죠. 2만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7,500원대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4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누출이 됐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선 충전 관련주로 RF텍 관심 종목 세워주시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이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고 시작할게요. 지난 3월 14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추천해 주셨던 루멘스부터 점검을 받아볼까요? 예, 루멘스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매수가 기관들에 의해서 꾸준히 들어오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ED 관련주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상승의 흐름에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명용 LED보다는 지금은 터치 패널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PC 쪽에 그 수요 그쪽에 수요가 크고 또 LED TV 쪽의 수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실적 증가나 아니면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거기서 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당분간은 이런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신제품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오늘 아마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더 좀 강한 흐름들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꾸준히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대응 포인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미처 못 하셨다면은 또 눌림목이 좀 주어지게 될 때 그때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목표가인 11,000원대까지 꾸준히 끌고 가시는 전략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인 관계로 좀 답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루멘스 좀 눌림목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 가격 11,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을 꼽아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치고 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태양광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태양광 업체들은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이 너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업체들끼리 그 치킨 게임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아니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만 살아남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공급이 안정을 찾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유가가 하락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가가 하락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수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다시 경기 회복이 된과 동시에 유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대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 한 해 태양광 업종의 상황 자체는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나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에서 벗어나서 대체 에너지로 자꾸 눈을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뭐 대표 종목인 OCI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신성 솔라 에너지라든지 오성 LST 같은 태양광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생산에서는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네. 폴리실리콘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평선들이 다 수렴을 해 있으면서 돌파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돌파를 못한다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매수가 들어오기는 아주 쉬운 구조에 놓여 있고요.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위험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특별히 어려움 없이 투자에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업종으로는 태양광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 OCI, 신성솔라에너지 그리고 오성 LST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성 LST인데요.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수급과 좀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소형 종목들의 탄력이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업황 회복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된과 동시에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은 중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흐름이 아무래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 LST가 최근 들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선 상태입니다만은 최근에도 상승 추세를 계속 타는 바 눌림목 매수를 노리신다면 수익을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4,900원에서 5,05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조정 줄 때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6,1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양광 업황 자체가 또 좀 더 탄력을 받게 된다면은 더 높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목표가를 그 정도만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 기준가는 60일 2평이라고 할 수 있는 4,000원 정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를 깨지면 위험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오성 LST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던 어제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들이 선물에서 손해를 봤는데 3월물은 N자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물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뭐 미국 사대 지수가 다 갱신이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 증시, 영국 증시 다 갱신입니다. 그러다 니케이 225까지 신고가 갱신인데 왜 우리나라 주가와 이제 상해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보이느냐 이런 국면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매를 일찍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나 미국 증시들은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한 3년 정도 일찍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동산에 매를 맞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일찍 환율 일찍 통화를 조금 많이 증발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글로벌들이 지금 통화 이제 확대 정책 때문에 뜨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일찍 경제 부양화 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일찍 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작용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 확대 정책은 그 양날의 칼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양할 수 있지만 부양의 상승이 이제 상승하지 못하면 경기 부양 상승 못하면 부작용이 나는 부분인데 이제 부작용 나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상해 증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해 증시가 제일 먼저 일찍 부작용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해 증시에 이제 의존도가 높으니까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장세는 글로벌 증시하고 동떨어지게 제가 이제 지난 그 선물 옵션 12월에서 3월물에 시황에 거의 빠짐없이 중국 상해 증시를 보락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월물은 끝나고 이제 6월물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물에 여러분 항시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6월물의 중심은 지금 가격이 중심입니다. 265.50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55.50 중심일 때는 내가 위쪽이나 아래쪽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죠. 한쪽이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는 풋을 치고 내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있을 때는 콜을 거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 시가의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가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265.50이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로 2000포인트입니다. 그럼 2000포인트면 지난 12월물 중심하고 좀 틀려요. 12월물 중심은 여러분 알다시피 1965포인트가 중심이었습니다. 65포인트 무게 중심 자체가 지금 한 30포인트, 35포인트 위에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무게 중심이 2000포인트라는 것은 주가 자체가 과거처럼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1900을 다시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빠지기 전까지는 크게 가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장세가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N자로 이제 계속 움직였습니다. N자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막 V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V는 횡보 후에 상승 V나 하락 V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번에 6월물 장세는 굉장히 휴유증이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물도
이번에 우리 개인들이 휴유증이 엄청 컸거든요. 3월 물도 개인들이 한 4천억을 돈을 잃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했고 또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끝날 때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작용이 났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인데 우리는 하락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하고 동떨어지게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번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상해 증시를 계속 봐줘야 됩니다. 상해 증시의 신고가 갱신 없이는 우리나라 증시 신고가 갱신이 없다는 것을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해 증시를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거 보면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이런 부분 빼버리면 양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그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 최근에 매수했던 이 코스피 상위 종목들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들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 사이 왜곡된 낙폭과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중형 우량주, B급 우량주들 옐로칩 쪽으로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전부 이제 이 저퍼 주식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뭐 백화점주라든지 물류주들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롯데백화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주식들이 저퍼였거든요. 근데 저퍼인데 그런 주식들이 지금 고퍼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 저퍼주들이 지금 굉장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우량주를 50% 이상 사지만 나머지 주식을 코스닥보다는 여러분 실적 저퍼주 쪽으로 포인트를 조금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미수는 믿을 게 못하고요. 요즘에 여러분 오늘 저녁 9시에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피벗을 제가 정확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2002포인트 하방에 1995에서 상방 2010까지 오락내락하는 횡보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다리에 보통 매매를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안 하는 게 정석인데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는 큰 소리로 좀 쉬고 싶은데 저 말 안 들어서 여러분 휴유증이 엄청 컸죠. 한마디로 개인들 거의 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뭐 돈 잃은 여러분 저때 제가 나무래서 말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보셔야죠. 그 양다리 걸치는 그런 방송 아니고 그런 시황 안 합니다. 죽어도 찍이라는 소리가 있듯이 여러분 저 말을 안 들어서 너무너무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 말 좀 들으십시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270에 안 팔아가지고 어제 거의 400만 원씩 손해보고 파는 마음 너무 뭐 가슴 아프겠지만 여러분 저 친구 뭐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다 이래 말하지 마시고 당시 여러분 비록 진심 어린 시황이니까 마음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증시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를 끊임없이 봐야 되고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듯이 미워도 삼성전자입니다. 예, 미워도 삼성전자니까 예,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서서히 음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봉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무겁다는 거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삼성전자 살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상해종합 역시 삼성전자 이 두 포지션을 계속 봐야 되고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는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자리는 61일평의 지지와 21일평의 박스권 이 매매 1985에서 2005포인트 사이의 박스권 매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 매도하고 아래 오면 매수하는 박스권 매매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월 선물 너무나 데미지를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더 큰 소리를 못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사생결단식으로 여러분에게 데미지를 안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한 주 잘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천읍 신창환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정도는 매매를 좀 자제해보자라는 당부 있으셨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체크해봤을 때 지금은 실적 좋고 저평가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물론 우량주에 관심은 끝까지 지속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의 추천주는 테라세미콘입니다. 예, 반도체 및 관련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열처리 장비를 개발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장비인 열처리 장비 공급을 통해 국산화를 달성했으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하이랜드 장비 쪽으로 로드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에 대해 집중하는 전략으로 회사 외형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30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현재 바닥에서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매수가는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500원입니다. 금요일이니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만 4,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테라세미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난 2월 13일 추천해 주셨던 현대 HCN AS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현대 HCN입니다. 방송 미디어 관련 업체로서 인터넷 광고를 주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종합유선 방송 사업에서 국내 4위의 시장 점유율을 하는 업체입니다. 총 8개의 사업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수익, 인터넷 수익 등 4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사업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 5,500원대에 추천해서 약 10% 정도 현재 수익이 났는데요. 일단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나 11시 정도까지 시장이 상승하다가 오후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오전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부 정리하시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3월 15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꼽았는데요. 지난해에는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시작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설비투자 축소와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견조한 출하량 증가로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되며 오늘 출시하는 갤럭시 S4 판매 구조가 양호한 외형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인데요. 솔브레인을 꼽았습니다. 연초 고객사로부터 단가 인하 압력이 예상되지만 단가 인하 수준은 시장 우려와 달리 평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57,000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를 꼽았는데요. 업계 2위인 아이마켓 코리아가 놀라운 속도로 업계 1위인 LG서브원의 매출을 따라잡고 있고 매각심에 젖은 비경증 8년과 5년간의 물량 보장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부진을 딛고 마침내 실적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8,500원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을 들어보면서 관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화지점 HMC 투자증권 이강현입니다. 네, 먼저 금요일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수는 여전히 소강 상태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기간 조정이 좀 다소 있은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 분위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지수 움직임 보면은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 다만 이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제 장중 등락이 좀 계속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수는 소강 상태다. 다만 이제 3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일부 내수 소비주 중심으로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에 동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결국에 수급이 좀 호전적인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유통, 그리고 통신, 의료 정밀 업종이 좀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요 주체들이 동시 순매수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 롯데하이마트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롯데하이마트 대부분 잘 아시는 종목일 텐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수익 예상이 좀 사양 조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현재 롯데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조금 추천을 드리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좀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소비 경기가 침체가 있었고요. 이때 롯데쇼핑으로의 피인수 과정이 좀 있으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시적인 영업이익을 좀 까먹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있었던 그런 실적이 낮았던 것에 대한 낮은 기조 효과,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회성 손실 같은 것들이 좀 감소를 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윤달에 대한 혼수 수요 감소라든지 여름철 에어컨 판매 부진, 그리고 4분기에 또 김치냉장고가 좀 판매가 감소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었지만은 이런 기조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같은 경우 거의 20%에서 단기 세전이익 같은 경우는 89%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지난해 인건비 부분에서 또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 퇴직 위로금이 한 70억 원 정도, 그리고 4분기에 합병 경력금이 한 150억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은 롯데쇼핑과의 시너지 창출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마트와의 어떤 가전제품 공동구매라든지 아니면 가전유통 채널 통합, 그리고 공동 판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해외 롯데마트의 점포를 이용한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어떤 롯데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작년의 실적 부진을 올해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롯데그룹과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창출이 되면서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89,000원 일단 제시를 해봅니다. 네. 자세한 설명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효과가 진행 중인데요. 예상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지수 2004 정도에 출발을 했다가 다시 2000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파란불 키면서 0.16% 하락, 199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길 코스피는 그래도 2천을 회복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일정들 살펴보면서 또 오늘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이슈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 키프로스 지원에 대한 특별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키프로스는 국내 총생산 GDP에 해당되는 170억 유로를 이제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IMF 그리고 EU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으로 이루어진 그 트로이카는 이제
하프로스의 구제 능력에 대한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제 금융 타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아직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주식 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100%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환일이 2013년 이제 4월 5일이고요. 신주 상장일이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외환은행을 보유하고 있으신 투자분들이라면은 이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우리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다. 그리고 2월 달에 있는 산업 생산 지수, 그리고 3월 달 뉴욕주 제조업 지수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유로존에서도 마찬가지로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이제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 플로우는 이렇고요. 이제 그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코스피 예상지수 지금 2004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번 만기는 좀 불안할 것이고 1908 지수가 눌림이 발생이 된다면은 1980포인트까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공략을 하시는 투자분들이라면 만기일 오후장을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실제로 우리 어제 오후장부터 코스피가 긴 꼬리를 달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수에 대한 맥점 포인트가 좀 있겠는데요. 일단 1980포인트, 그리고 2004포인트, 그리고 2030포인트, 그리고 2080포인트, 2120포인트. 단계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그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면서 신고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다우지수와 달리 우리 코스피는 지금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루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고, 오히려 코스닥 장세가 오히려 강하게 움직여지는 이유도 지금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닥은 이제 4년 동안에 보여주었던 이 박스권 저항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박스권 상단은 열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쪽은 550포인트를 기준으로 지수의 상승세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혹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비중이 가장 높은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가 21일부터 풀린다면은 오히려 그 탄력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로 인해서 셀트리온에 투입돼야 될 그 유동성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고르게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장세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2004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030포인트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두시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어제 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시장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이 11원 정도 이상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이의를 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환율이 움직이게 될 경우에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업종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운수장비와 전기전자라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환율의 상승은 지수의 하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일단 견고하게 움직여졌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 장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여졌다는 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환율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꼽아서 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지수는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 민감주들은 그렇게 크게 큰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별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투신권들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났었죠. 바로 그동안에 지친 개인 투자들이 경기 민감주의 펀드 쪽으로 많이 물량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쳤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기 민감 소외주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은 바로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이라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철강과 화학 쪽의 투신권이나 혹은 외국인 투자들이 그 매수 물량들이 좀 체크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철강과 화학이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의 상승을 또 동반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이 좀 묶여지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증권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도 관심을 가져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198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1980포인트를 하회에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프로그램 주체의 매수세가 좀 견고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와 그리고 수급 주체가 없더라도 프로그램의 상황에 따라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상황성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1980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못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 구간대에서 한번 공략 포인트로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화학, 증권, 건설에 관심을 둘 때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현재 코스피 예상주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0.2% 오른 200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 0.3% 오른 555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갤럭시 S4를 공개하는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는 153만 원 회복한 0.6%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출발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